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전공 A 3번 기입형 대수학 문제를 풀어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 G11에서 모든 단원들의 집합, 곱셈에 대한 가역원들의 집합을 우리 G11의 스타라고 쓰겠어요. 이 가역원들의 집합, 단원들의 집합이 순환군인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순환군의 생성원을 모두 쓰시오 기입형 2점짜리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따라서 문제의 점수 2점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경쟁자들은 거의 대부분 2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2점을 극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그렇다면 이 쉬운 문제를 제가 왜 해설 강의를 할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특히 전공 A는 전공 B보다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더 중요해요. 시험을 봐서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막 빠듯하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요. 제가 권하는 시간은 이 문제를 30초 안에 풀면 성공적이에요. 자, 넉넉히 잡고 1분 안에는 풀어야 돼요. 자, 이 문제 풀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3분을 투자했어요. 점수 2점 받았어요. 잘한 걸까요? 자, 경쟁자한테 2분 정도 뒤진 거야 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2분을 뒤졌어요. 저 2분이라는 시간이 몇 점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경쟁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경쟁자는 그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3, 4점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쟁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2분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쉬운 문제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맞아야 돼요. 틀리면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나머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싸움을 대부분 간과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시간에 대한, 이 시간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자,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우리 임용시험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용시험 문제의 구성을 난이도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쉬운 문제에 접하는, 여기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목적을 정해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수학적인 배경과 해설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건 수학적인 관점이고요. 이제 임용시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임용시험에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경시대회는 수학을 잘하는 몇 사람만 딱 뽑아서 상 주는 시험이에요. 1, 2, 3등만 뽑으면 돼요.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은 달라요. 반드시 정해진 합격자를 배출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요. 전부 다 과락이에요. 합격자가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려운 문제만 출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쉬운 문제가 출제가 돼야 합격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면 합격자가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용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난이도가 중하예요. 대부분은 뭐 난이도가 쉽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정도, 그냥 누구나 풀지 못해도 한 절반은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변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 몇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기본이 아니고 난이도가 중하인 문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 추가되는 게 임용시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이 약간 까다로운 몇 문제의 난이도가 이 평가의 기준이 돼요. 쉬운 문제는 기억에 안 남아요. 어려운 문제가 기억에 남아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아주 낯설거나 그런 문제가 추가되죠. 그러면 그의 임용시험이 어렵다고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못 풀었지만 해설 강의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의 시험은 쉬웠다라고 평가를 받죠.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자, 내가 어려워요? 경쟁자들도 어려워요. 따라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충분해요. 경쟁자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자, 난이도가 높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부분 점수만 받으면 충분한 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합격, 불합격은 거의 대부분 제가 기본 문제라고 부르는 것, 난이도가 중하인 문제가 이 점수가 결정을 해요. 아까도 말했죠.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면 극복할 수가 없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와 난이도가 중하인 문제에서는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좀 받아서 경쟁자보다 한 발을 앞서면 합격하는 게 임용시험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쉬운 문제를 등한시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강의예요. 그렇다면 이 쉬운 문제에 접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수학적으로 쉬운 문제가 임용시험의 관점으로도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만만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죠. 쉬운 문제는 실수는 절대 금지예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의 실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도 경쟁자와 점수가 높지 않아요. 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문제에서 분명히 역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쉬운 문제의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내가 실수하면 경쟁자들은 다 점수를 받거든요. 그 차이는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쉬운 문제는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된다예요. 자, 그렇다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신중하게 풀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검산돼 가면서 신중하게 5분을 투자했어요. 경쟁자는 1분 안에 풀었어요. 자, 4분 차이가 났어요. 그 4분은 몇 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어요. 자, 뭐죠? 의외로 어려워요. 시험의 관점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의 관점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수도 안 되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요. 무슨 뜻인가요?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긴장해서 잘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반대예요. 부분 점수만 받으면 돼요. 완벽히 맞을 필요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틀려도 경쟁자도 틀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쉬운 문제의 중요성을 놓쳐요. 이 쉬운 문제의 실수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합격, 불합격을 굉장히 좌우하는 중요한 점수와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우리 집중하고 긴장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학으로 돌아가서 수학적 배경과 정석적인 풀이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G11이죠. 11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법 11에 관한 원시근이 존재한다. 무슨 뜻이죠? G11의 스타가 순환군이 된다예요. 자, 그럼 위수는 뭐가 돼요? 5일 함수 11, 10. 위수가 10인 순환군인데 이건 곱셈 순환군이거든요. 덧셈 순환군 G10하고 동형이 된다. 자, 원소가 10개인 순환군이기 때문에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는 5일 함수 10, 4개가 존재한다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성원이 되는 원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일단 10하고 서로 소인 숫자 1357을 구해요. 그 다음에 원식은 생성원을 딱 하나를 구해요. 그러면 A가 생성하는 순환군, A3제곱, A7제곱, A9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들이 전부 다 G11의 스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생성원, 법 11에 관한 원식을 하나만 구하면, 자, 나머지는 다 됐죠. A, A3제곱, A7승, A9승 이 4개가 답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식은 하나를 찾는 것, 생성원 하나를 찾는 것이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G11 스타가 위수가 10인 순환군이기 때문에 G11 스타의 원소 A에 위수가 1, 2, 5가 아니면 이제 생성원이 될 거예요.
유수가 1, 2, 5가 아니면 유수가 10이 되고 생성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계산이 쉬운 2부터 차례차례 계산해서 뭘 찾아야 돼요? 원시근을 하나 찾는 거예요. 2를 계산해서 2의 유수가 10이면 2가 원시근. 2의 세제곱, 2의 7승, 2의 9승이 답. 2가 아니에요. 3을 계산해서 3이 원시근이면 또 3, 3의 3승, 3의 7승, 3의 9승.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죠. 2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2의 제곱은 4니까 1이 아니고요. 2의 5승을 했더니 30이 마이너스 1이네요. 무슨 뜻인가요? 2의 유수가 10이다. 따라서 2가 법 11에 관한 원식은 생성원이 된다. 자, 그럼 답이 뭐가 되죠? 2의 1승 2, 2의 세제곱 8, 2의 7승 7, 2의 9승 6이 생성원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것이 수학적인 풀이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임용시험으로 접근은 다르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자, 다음 생각을 해야 될까요? 11이 소수니까 법 11에 관한 원시근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G11의 스타가 순환군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자,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G11 스타는 순환군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순환군이가 알려줬는데 왜 순환군인 이유를 생각을 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생각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0.5초, 1초를 하더라도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앞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수학적인 배경 설명은 수학을 위한 설명이지 임용시험을 위한 설명은 아닌 것이에요. 임용시험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구할 때, 답을 구할 때 꼭 필요한 생각만 해야 되고요. 수학적인 근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기입형이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11이 소수니까 이거 G11 스타는 순환군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알려준 걸 뭐하러도 생각을 하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문제에서 G11 스타가 순환군이가 알려줬으니까 자, 원소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생성원이 몇 개다? 4개다. 자, 생성원이 4개다를 딱 생각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성원을 빨리 하나 찾아야 되죠. 2의 5승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무슨 뜻인가요? 제곱, 2의 5승의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유수가 10, 2가 생성원이다. 자, 생성원은 4개 존재하고요. 2가 생성원이에요. 자, 그 다음 생각이죠. 우리 2의 1승, 2의 3승, 2의 7승, 2의 9승이 답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빨리 구할까요? 진짜로 2를 7번 곱해서 계산할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10하고 서로서인 1379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걸 구할까요? 자, 이런 걸 구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3이 10하고 서로서인 건 알고 있으니까 2의 세제곱 8도 생성원인 거 알고 있어요. 자, 우리 2가 생성원이죠? 그럼 2의 요건도 생성원이 돼야 돼요. 2의 요건이 뭐죠? 2, 6, 12. 1이죠? 2의 요건은 6. 자, 8이 생성원이에요. 8의 요건도 생성원이 돼야 돼요. 8의 요건이 뭐죠? 7, 8이 56, 1, 7. 끝났네요. 2, 6, 7, 8. 우리는 생성원이 4개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2의 요건 6이 들어가야 되고 2의 세제곱 8 원소니까 8의 요건 7이 들어가야 되고 끝났죠. 우리 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하고 서로소인 1379 구할 필요조차 없고요. 2를 7번 곱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으로 접근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되죠? 생성원이 몇 개 존재한다? 4개 존재한다. 2를 찾는다? 2 찾는 거 어렵지 않죠? 2의 5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2의 요건 6 찾는 거 금방이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금방 계산할 수 있고요. 8의 요건 7 구하는 것도 금방이에요. 자, 따라서 1분 안쪽에 빠르면 30초 안에 풀면 성공이고요. 정상적이라면 1분 안에 풀면 되는 문제이다 라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1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경쟁자한테 뒤지는 것이다. 시간을 주시게 돼요. 몇 점일지 모르지만. 자, 이게 임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도 쉬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임용시험은 수학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지만 순수 수학이 아닌 거예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용시험에서 계산 연습이 무엇인지를 보죠. 임용시험에서는 절대로 복잡한 계산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도 못하기 때문에 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풀어본 문제 법 11에 관한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조금만 복잡해서 123은 소수예요. 법 123에 관한 원시근을 구하시오. G123 스타의 생성원을 구하시오. 이 정도 문제도 출제하기 힘들어요. 계산량이 많아지면 우리 안 되거든요. 자, 따라서 간단한 계산만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 간단한 계산을 풀기 위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정석적인 방법, 제가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학의 정석적인 방법은 계산이 복잡하든 어렵든 쉽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 정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G11 스타의 생성원을 구할 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었나요? 아니죠. 우리 2의 역원도 2 곱하기 6은 10이 1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 해결하는 것이 수학의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임용시험의 계산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수학의 정석적인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간단한 유형의 문제를, 그런 형태의 유형 문제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이 방법은 복잡한 계산은 풀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복잡한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 간단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하는 것이 어쩌면 임용시험의 계산 연습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물론 제 강의 시간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지만 굳이 꼭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자꾸 계산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전공 A 3번 대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문제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쉬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